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이 벌써 140강인데요. 오늘로 사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례를 듣다 보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일정한 유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강의까지 들으시고 앞에서 나왔던 사례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물건 분석부터 입찰 현장까지 진행 과정을 정리해 보시죠. 다음 경매 진행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위장 임차인의 여러 가지 사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경기도 수원시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좀 큰데요. 대지가 273평방, 건물이 466,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유자 김씨고요. 이것이 2007년 8월에 4억 4천의 경매가 시작되었고 2008년 2월에 3억 정도의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주변을 좀 말씀드리죠. 건물 자체는 오래된 낡은 건물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은 여기가 수원의 수원성입니다. 수원 화성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전부 화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 장래에는 여기 있는 모든 주택들이 장래에는 철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문제를 해서 점진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임차인 때문입니다. 기록상으로 여기 보시면 거의 10명이 넘는 점유자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집이 그렇게 10세대 이상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7, 8 정도 세대, 7, 8세대가 살 수 있는 구조죠. 이렇게 많은 점유자들이 나올 때는 실제는 가족인 경우도 많죠. 채무자의 가족 또는 임차인 간의 가족인 경우도 많은 거죠. 하나씩 볼까요? 강 씨는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지층에 살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김 씨 3층에 살고 있는데 보통 다가구 주택에 가장 꼭대기층에 주인이 살죠. 주인 채무자는 보통 1층에 사는 경우도 있고 가장 위층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채무자가 김 씨죠. 저는 채무자의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가짜일, 주인 가족이니까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가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죠. 아래쪽에 엄씨가 나옵니다. 대항력은 없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름이 비슷한 유씨 두 분이 있는데 두 분 다 지하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죠. 두 가구가 아니고 그리고 전액 배당 받는 쪽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윤 씨가 있고요. 전입이나 확정이 모두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지만 전액 배당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이 아래쪽에 4사람의 점유자가 있는데 성이 전부 장씨입니다. 3사람은 장씨입니다. 그렇다면 가족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위에 이 씨가 계신데 이 씨와 장 씨와 이 나머지 장 씨의 전입한 날짜가 같습니다. 점유하는 것도 전부 101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은 가족일 가능성이 크죠. 실제 가족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많은 점유자들이 실제 정상적인 임차인은 4가구, 5가구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모두 확정도 빠르고 전입도 빨라서 모두 정상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두 사람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많은 대항력 있는 가구가 있지만 정상적인 가구는 정상적으로 모두 배당받고, 그 다음에 채무자 가족인 이쪽은 임차인이 아니니까 배당도 없고 인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상 점유자들에 대한 내용은 깨끗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쪽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 집의 장래 가치만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겠죠. 이것이 아까 제가 언젠가는 철거될 것이다. 철거될 때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거냐 미리 짐작을 좀 해야 될 테고, 이 집을 임대를 놨을 때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나오느냐 그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입찰은 제가 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울시 상계동에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4억 2천에 감정되고 두 번 유찰되어서 2억 6,800까지 떨어졌는데 80%보다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됐네요. 빨리 판단을 했다면 80%에 들어갔다면 이 낙찰가보다 거의 3천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까? 두 가지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유치권입니다. 등기부를 보시면 2002년도에 김 씨가 소유권 취득하고 한참 후에 건저당 가압류,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시라면 이때부터 가압류가 들어올 때부터 상황이 안 좋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점유하는 대항력 임차인이 2002년 점유했으니까 외형상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은 5년 후에 받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이 고급 아파트에 방 한 칸만 임차인이다. 정상적이지 않죠. 아래쪽에 유치권자가 4,500만 원의 공사를 했다. 아파트의 유치권은 거의 대부분 가짜죠. 제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 제가 물어본 것은 대화한 상대방은 여기 이 씨입니다. 유치권자 이 씨인데, 이 씨는 채무자의 와이프입니다. 임차인으로 신고한 김 씨가 누구냐? 시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80% 떨어졌을 때 미리 조사를 하고 80%에 입찰을 했다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격이 많이 떨어지도록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서초구 방배동의 고급 빌라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 감정이고 여러 사람이 낙찰받고 포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억 6,2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저 역시 현장을 방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또 포기하고 한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때문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96년에 했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하기 이전에 임차인이 이미 전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건저당 설정한 개인회사죠. 정보통신회사. 그리고 그 아래쪽에 가압류한 보증보험. 이런 쪽에 제가 전화를 다 해왔었는데 임차인에 대한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가짜일 경우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아는 때가 많은데 채권자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 김 씨를 만났습니다. 초기죠. 이렇게 누군가 낙찰 받기 전에 64% 떨어졌을 때 제가 미리 좀 갔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채권 채무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는 임차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채권 채무 관계를 임대차로 바꿀 수는 있죠. 내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때까지 나는 여기 머물러 살겠다. 그러면 그것은 임대차는 아니죠.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당신에게 2억을 받을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임차 보증금으로 하자. 그러면 그것은 임대차가 되죠. 채권 채무 관계이고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금액이 워낙 커서 저도 멈칫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받고 포기하고 낙찰받고 포기하고 이렇게 된 사건이죠. 최종적으로는 가짜라는 확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낙찰되고 난 이후에 나중에서 이게 아니군요. 낙찰되고 난 후에 나중에서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당 배제를 신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임차인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권리 주장이 미리 좀 있었고 어떤 근거를 입찰하려고 하던 사람한테 이걸 좀 알려줬다면 이 고급 빌라가 아주 높게 낙찰되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장한 것은 낙찰되고 한참 후의 일입니다. 최종적으로 4억 정도 되는 이 고급 빌라가 2억 6천에 낙찰이 되었는데 물론 낙찰자가 이 점유자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입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네요.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경기도 부천시 85평방미터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김 씨고 채무자는 법인회사입니다. 2007년에 3억 8천에 감정이 되고 이것이 2억 6,6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소유자가 김 씨인데 낙찰자도 이름이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낙찰되기 전에 저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김 씨의 대항력입니다. 보시죠. 94년도에 소유권 취득하고 2004년도에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한은행에서 3차례의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들어왔죠. 임차인 김 씨는 2000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건저당이 설정되기보다 훨씬 오래됐는데 이러한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저당이 3번 나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확정은 2007년에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8천을 주장하네요.
어쨌든 외형상 대항력이 있는데 이 김씨가 진짜냐 가짜냐. 저 역시 현장을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의 경비실은 집주인이 점유하고 있다. 관리실도 여태 집주인이 살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집주인의 가족일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몇 차례 여러 가지 내용을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쪽이 부천의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거죠. 결국 아무도 입찰을 안 하고 채무자 소유자의 가족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단독으로 입찰을 했네요. 만약에 제가 실수요자였다면 최저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저가가 2억 6,600인데 단독으로 2억 6,601만 원에 들어왔나요? 누군가 들어갔다면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낙찰자가 되었겠죠. 제가 실수요자였다면 들어갔을 것 같은데 투자로서는 좀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어서 결국 입찰을 못했던 사건입니다.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상계동의 소형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윤씨고요. 채권자는 개인입니다. 2007년도에 1억 5,500에 감정되고 64% 떨어진 다음에 아주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무려 28명이 입찰했네요. 그래서 64% 가격 떨어진 데 비해서 93%에 낙찰됐습니다. 역시 80%대 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결국 정상적인 금액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노원구 상계동은 2007년 그리고 2008년 계속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것을 1억 2,400에 80%대에 잡았다면 최종적으로 낙찰자보다 2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고요. 등기부상에 99년에 윤 씨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건저당을 설정했는데 이 점유자 김 씨는 아주 오래전에 점유를 했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날이네요.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 날짜에 임차인이 누군가가 들어왔다. 가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보증금 4천만 원인데 확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과연 진정한 임차인일까?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건저당을 설정했으니까 이란 채권자를 만나보면 이 김 씨가 진정한 임차인인가 아닌가를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가 있죠. 저 역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김 씨가 여자분인 걸로 봤었는데 남자분이네요. 그리고 비교적 솔직히 얘기를 해줍니다. 윤 씨는 처남이다. 원래 장인 어른의 집이었는데 처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처남이 여러 가지 돈을 빌려 쓰고 결국 경매로 넘어왔다. 처남이고 처남 매제가 아니죠. 과연 임대차를 계약을 했을까? 진정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 이상의 답변은 없고 본인이 낙찰받겠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결국 임차인이 입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주 높게 낙찰된 걸로 보면 실패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유자와 이 임차인 점유자는 가속관계라는 것. 그리고 가속관계의 경우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여기서도 역시 문건 접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임차인에 대한 이의 제기가 이렇게 나오죠. 배당을 배제했다라는 내용. 배당 배제를 한 기록들이 있네요. 배당 배제를 했다라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사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다가 밝혀지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주장하는 채권자, 여기서 가등기권자 또는 그 앞에 아까 근저당권자,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특히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채권자들은 여러분에게 유리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해주죠.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남양주시 호평동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85평방미터인데 미등기, 대지권 미등기라는 기록이 나오네요. 소유자는 강씨고 채무자는 이씨입니다. 2007년 8월에 3억 5천에 감정되고 이것이 한 번 낙찰된 다음에 가격이 64%까지 떨어졌었네요. 2억 5천 7백에 낙찰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좀 고평가된 겁니다. 제가 조사하러 갔을 때는 시세를 3억 이상이 아니었고 3억 이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고평가되어서 누군가 높게 낙찰을 받았는데 포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래쪽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나옵니다. 박씨.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2005년 10월에 강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 건저당을 설정했네요. 국민은행의 건저당 설정 이후에도 많은 대출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출들은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 또는 아까 위에서 보셨다시피 채무자가 법인입니다. 법인인 경우는 또 신용에 의해서 대출이 나갈 때도 있고 그때는 이 아파트를 담보가치를 보고 대출해 줬다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담보로 잡은 거겠죠. 어쨌든 이 박씨가 2005년 3월달 이 강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살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무척 늦게 받았네요. 2006년에 받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방 3칸 중에 또 한 칸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줬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역시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지만 더 이상의 자료상으로는 근거가 없으니까 결국 저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를 만났는데 여기서는 남자분 같았는데 의외로 여자분이네요. 이 여자분의 남편이 강씨입니다. 소유자와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죠. 이것은 정상적인 임대차라고 볼 수 없다. 건저당이 3개나 있고 이렇게 대출이 나갔다면 이것은 무상임차인 각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실제 법원에 주장된 내용을 볼까요? 역시 배당 배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채권자가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니까 배당을 해주지 마라. 이러한 기록들이 나오네요. 아마도 법원에서는 이것을 심리해서 임차인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했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 쪽에서는 어떤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 채권자를 만나서 임차인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볼까요? 서울시 논현동의 고급 빌라가 경매로 나왔네요. 면적이 140평방미터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자가 김씨고 2007년 10월에 5억 5천에 감정이 되고 다시 64% 떨어진 다음에 낙찰된 금액은 87%에 됐네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15명이요. 저는 3차례 답사를 했었던 사건입니다. 역시 80% 4억 4천일 때 입찰을 했다면 한 3천 내지 4천 정도를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되겠네요. 그림을 한번 보죠. 아주 고급 빌라입니다. 주변은 저층의 고급 주택가입니다. 뒤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 이 일대는 고급의 2, 3층 정도 단독 주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아래쪽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점유자 최 씨가 있네요.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2001년도에 김 씨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2년에 어정부 농협에 대출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 최 씨는 외형상 대항력이 있고 그 금액은 2억 7천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전액 인수가 되죠. 이것을 인수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보증금을 2억 7천 주고 들어온 사람이 확정을 안 받았다는 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또 이러한 임차인이 있는데 불구하고 농협에서 3억을 넘는 금액이 설정되었다면 역시 정상적이지 않죠. 임차인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조금 키우죠. 등기부를 보시면 처음의 소유자는 이 씨입니다. 이 씨의 소유권에다가 가처분을 했고 가처분한 사람이 여기에 김 씨로 나옵니다. 아까 소유자도 김 씨였습니다. 아까 소유자도 김상, 여기에 가처분권자도 김상으로 나오고 결국 가처분한 사람이 주소가 어정부로 되어 있네요. 아까 어정부 농협에서 대출을 해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한 이후에 이것이 지워지고 소유자가 김상씨로 됐네요. 가처분도 김상, 소유자도 김상, 이름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정부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근거는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 이 김상 씨가 이 최병 씨와 부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의 경비실에서 제가 잠깐 메모를 봤습니다. 이 최 씨의 부인이 김상 씨는 아니고 역시 이름이 비슷한 김 씨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취득하기 전의 가처분, 현재 소유자, 그리고 점유자 모두 가족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 빌라를 관리하는 관리실에서 역시 이 최 씨가 임차인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정보를 주네요. 정상적인 임차인은 아닌 것으로 보였으나 어쨌든 이 2억 7천이라는 큰 돈이죠. 그리고 이러한 빌라, 고급 빌라는 투자로는 잘 맞지가 않죠. 쉽게 거래가 안 되니까요. 실수요자들은 좋겠습니다만. 주변의 낙찰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한 동, 같은 동의 다른 호수에 낙찰가가 5억 가까이에 낙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힘든데 주변의 5억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면 이것도 5억 5천이라는 감정가가 정상적이거나 오히려 저평가됐을 수도 있다고 봤죠. 그러나 이것을 투자해서 과연 언제 처분할 건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입찰하는 데는 장애가 됐었죠. 저는 입찰하지 않았고 결국 누군가가 아주 높은 금액 4억 7,800에 낙찰을 받았네요. 여기도 역시 물건 접수 내역을 보면 이러한 점유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배당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오죠. 임차인이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부천의 아파트가 85평짜리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소유자 채무자는 법인이네요. 이것이 2억 6천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3억 5천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신건에 13명이 와서 아주 높게 낙찰이 되었네요. 낙찰자는 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건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이 2006년이면 여기가 중동이니까, 중동 신도시니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감정가는 저평가됐다고 봤죠.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보면 2002년도에 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러한 회사가 누구인가 임대를 준다라는 것은 역시 상식적이지 않죠. 그리고 많은 건저당이 있는데 물론 이러한 건저당은 이 임차인하고 관계없이 회사의 신용을 보고 건저당 대출이 나간 거니까 이러한 건저당권자가 임차인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까 역시 찾아갔죠. 누구냐, 어떤 권리로 여기 사느냐, 이것이 목적이죠.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했느냐? 회사는 잘못되어서 부도 났고 나는 회사로부터 월급 못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눌러 산 김에 이 집이라도 저렴하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고한 거죠. 허위의 임대차 계약이죠. 그런 진술을 듣고 입찰을 했던 사건입니다. 13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3억 5,300에 받았는데 이때가 가장 피크 때입니다. 낙찰받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을 보고 낙찰을 받았는데 더 오르지 않았습니다. 위장 임차인을 잡고 기분 좋게 낙찰을 받았지만 수익이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임차인을 잡는 거 중요하지만 수익이 더 중요하죠. 위장 임차인이 있으니까 더 저렴하게 샀었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들어갔다면 입찰에 떨어졌겠죠. 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어야 되는데 낙찰 받는 것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결국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것이 3억 5,300에 낙찰받았는데 2008년
6월 현재 이 아파트의 가격은 평균가가 3억 7천이네요. 3억 5천에 낙찰받았으니까 남는 게 없죠. 낙찰자들은 좀 고생하고 좋은 경험만 하고 실제 수익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위장임차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개인 채권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채무자, 점유자, 그러니까 임대차의 본인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위장의 근거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임차인의 물건이 가격이 너무 유찰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결국은 정상적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니까 적정한 시점에 한 번 내지 두 번 유찰되었을 때 입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